녹화 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로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는 제가 실습해서 처음 보낸 아이입니다. 라임톡이라고요. 이제 이름은 안 알려드리고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개인정보라. 얼굴은 개인정보가 아닌가 봐. 여하튼 오늘 커피숍에 잠깐 불러서 난방하고 이제 난방을 부과하셔야 돼서 난방 조금 짚어드리고 예산 좀 봐드리려고 모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올려드린 이유가 맨날 저만 찍으니까 실제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가끔 패널이 있어야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가 없어서 좀 크게 해드릴게요. 언니 너무 가까워요. 아 그래? 너 쪽은 이렇게 약간 할까? 이렇게? 아니.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난리 났어. 긴장했어? 내가 너무 웃으면 나는 잇몸이 나서 난 그게 컴플렉스라 구강구조가 좀 돌출돼가지고 예산 총괄표를 보면 18년도 예산금액 집행 이거는 대부분 이게 예산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집행은 의미가 없어. 예산안은 왜냐면 집행하고 관계된 거는 세입세출서야. 왜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얘가 얼마 썼는지 보는 거는 세입 들어온 것만큼 집행이 어떤 세출서가 세입세출서의 원래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예산을 잡고 실제 집행한 금액이 얼마고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비교해주는 게 세입세출서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예산의 개념을 보면 세입세출서가 집행 위주로 보는 거다. 초점이 달라. 그리고 예산안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라는 그 계획을 패널을 잡아놓은 거지. 그리고 예산은 비용을 쓸 거 내가 이 정도 아파트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의 맥시멈을 잡는 게 예산이야. 그 중에서 다 똑같이 그 금액을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전기료라던가 아니면 수선 유지비라던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그 금액대로 부과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잖아.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다음에 그 1년도 한 해 동안 사용될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게 예산이어서 예산은 실제적으로 그 금액 똑같이 부과되는 항목도 있지만 아닌 항목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포괄적으로 접목을 해보고 걔를 추정치를 생각해서 이 정도 운영이 될 거라고 맥시멈을 잡아준 게 예산이라고 보면 돼. 이건 내 용어대로 해석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 건 맞잖아. 이해됐지? 네. 그러면 이 예산안 총괄표에 본인 거는 집행금액 대 예산금액으로 비교하면 안 돼. 그렇죠. 개념으로 봤을 때 예산금액 대 예산금액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 총괄표를 보면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잡고 작년 예산 금액에서 몇 퍼센트 인상하거나 얼마 몇 원이 인상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 혹은 우리 아파트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그 인상률 그대로 하거나 근데 이게 인상률이란 게 의미가 무작위로 정해지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야. 뭔가 근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인상률이 작년에 내가 짰을 때는 우리 아파트는 5%가 매년 인상했어. 매년 인상한 거는 한 게 5%였어. 예산이. 근데 처음에는 워낙 여기는 수선 유지비도 너무 적게 하고 최저임금도 2018년에 우리 대통령이 힘을 써주셔서 금액이 확 올랐잖아.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거 관계된 게 누구냐면 4대 보험이 연결이 돼. 그치? 그렇죠. 과세소득에 대한 그 요율에 따라 납부하는 거니까 4대 보험도 올라야 되고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해서 연차하고 퇴직도 바뀌어. 그리고 또 연차도 이번엔 작년 18년에 11개와 15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1개하고 15개 총 26개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금액이 너무 회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내가 이상 잡을 때는 죄송하지만 정규적으로 한 15개만 예산을 잡겠다 해서 15개만 잡았어. 근데 올해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감안해서 관리비 차감으로 그걸 어느 정도 소진해서 같이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번엔 그거를 나머지 11개까지 예산에 잡았다고 대표해야 돼. 내가 말씀은 언제든 드려놨어. 이번에 우리도 예산 심의는 들어가거든. 그거를 말씀드릴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다. 5인 이상 사업자는 연차를 무조건 줘야 되고 이게 만약에 노동부에서 이렇게 예산 짰고 알려드리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적게 하면 이건 어쨌든 간에 집행해야 되니까 당신이 추가적으로 관리비 부과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말 겁나 빠르나? 이해는 말 너무 빨라? 네, 근데 이해돼요. 네. 어쨌든 간에 법제 조항이 있으면 그 법 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맞지. 이 법 틀에서 벗어나서 이래도 괜찮을 거야. 눈 감고 일하는 거는 나쁜 정치인들 소수 몇몇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권력이나 파워가 있는 게 아니잖아. 무조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 예산도 이러이런 근거 조항으로서 매년 5% 인상했지만 이번에는 그 모든 걸 다 정립하고 소진하려면 그 금액을 범위를 정하려면 7% 책정해야 된다고 난 이번에 그렇게 썼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느끼는 거는 총 1년치 금액이니까 이 총 금액을 지금 당장 부과하는 걸로 인식해 이분들은. 확 이걸 지금 이만큼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한테는 그 1년도라고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아. 얘를 잘라서 분석하는 자료가 하나 더 서브로 해주면 좋아. 설득하게. 그래서 이거는 1년치고 이거를 매달 나누기 12 하면 이 금액이고 이거를 세대를 700세대는 700, 1000세대는 1000세대 나누면 이 금액이고 이 금액은 우리가 범위값이 실제 이 금액보단 적을 거다 얘기해야 돼. 디테일하게. 그래야지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좋아. 톡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소장? 하고 얘기하면 그럼 좀 깎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근거를 들 때는 객관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입주민들이 단일 평수 쓰는 게 아니잖아. 평형별로 다 달라. 그쵸. 내가 그 내 자료를 보면 어. 그 만약에 경비비가 인상이 되잖아. 2.9 법정으로 2.9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내가 내 편한 대로 난 다 요거는 그냥 서브로 내 계산한 거고 이렇게 이걸 하나 더 만든 거야. 설득하기 위해서. 어쨌든 들어가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제 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나온 금액에서 면적별 단가 나오고 평형별로 지금 현재 뭐 몇 월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부과될 거하고 내년도 예측할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서브로 하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금액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반 관리비 오르지. 모르죠. 또 누구? 용역비하고 연결된 게 또 누구지? 경비비, 미화. 이 세 개를 같이 컨택해서 자료를 비교해 준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따로 만든 거야. 실제로 와닿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급 면적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자기가 111.38에 살아. 그럼 나는 현재는 41,980원을 부과하는데 내년에는 55,970원 정도 부과하겠네. 그럼 와닿으면 차액이 8,990원이 더 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근데 지금 와 하는데 어느 정도 감안하신 분들은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는 거지. 평형이 높을수록 좀 금액이 높겠지. 근데 얘기해야지. 한계 맥시멈 금액이라 예측값이다. 이거 물론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보단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뭐 있어? 일반 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게. 일반 관리비요? 사무용품비, 급여. 소모품비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우리가 범위를 정한 거. 1년치를 12달로 맥시멈 건 금액에 12달을 한 거에 나누기 한 거 금액을 여기다 집어서 넣었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가 이렇게 맥시멈 잡혀진 거지. 실제는 얘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닿는데 그러면 8,000원 오르는 거 세대당? 근데 8,000원 때문에 욕먹을 대표들은 없지. 뭐로 욕먹냐면 대표적으로 뭘 욕먹냐면 갑자기 없던 공사를 갑자기 확 했다던가 너무 티가 나는 거는 안 돼. 그리고 이번에는 어차피 금액이 해마다 오른 거는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도 싫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항목에서 깎아야 될까요?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어디서 깎고 싶다고 하면 어디서 깎고 싶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쇼부를 봐야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입주민들이 제일 많이 근데 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일반 관리비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전기료하고 수도료로 많이 전화 온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해줘야 돼. 소스를.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관리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는 걸로 하는데 실제는 전기하고 수도료 민원이 더 많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아니까. 근데 일반 관리비는 그 티가 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근거로 해서 만약 입주민도 항의를 따봤다면 일반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하면 우리는 부가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얘기한다고 와닿잖아.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런 거지. 내가 정확히 아는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 공격하는 게 더 쉽지. 내가 잘 모르는 거 갖고 상대방 공격하기는 쉽지는 않아. 완전 그 진상이 아닌 지당이야. 그러면 실제로 민원이 제일 많은 건 전기하고 수도라는 거지. 주차비. 실제 자기가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단 한 발 물러나겠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돼. 그래도 난 소장은 싫다.
이런 거 일일이 다 소장하시 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서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소장님이 이거 설득할 힘이 있다 그러면 네가 이런 서브 자료 있잖아. 내가 한 거 이걸 하나 더 만들어줘도 돼. 이거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설득하신다고 하면 하고 만약에 설득할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없으시다면 네가 굳이 자료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급여 인상률 안을 잡고 했는데 이거는 2020년 돈으로 바꾸긴 해야 돼. 근데 아직은 이거는 그거야. 그냥 내가 그냥 몇 안을 짜본 거야. 급여 인상안도 내가 짰었어. 이거 생각보다 급여 인상안 짜는 건 그게 어렵진 않아. 다만 이렇게 날 줄 수 있을까라는 그 내 스스로의 그 한계치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더 웃긴 거는 안은 사안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만을 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소장님이 꼭 마지막 사안에 뭘 주냐면 급여 인상이 아닌 고정인 거, 변화 없는 거 사안에 꼭 넣으려고 그래. 왜요? 그러니까 급여 인상이 동결인 거를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런 것도 있다라 얘기했는데 이거 못하러 왜 어차피 그 현재 급여 대비 인상 급여인데 난 솔직히 이거 필요 없다고 봐. 이걸 빼버려도 되는데 전에 소장님 그래서 이제 넣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동결하는 왜 써? 입주민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보류를 굳이 알려줄 우리의 패를 깔 필요는 없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뭐냐면 커피를 와서 이걸 컵을 팔 거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네가 이걸 팔 거야. 그럼 컵 얼마 팔 거야? 10,000원? 10,000원? 근데 네가 만약 산다고 해봐. 그럼 얼마 주고 살 거야? 산다고 하면 응. 한 7,000원? 거봐. 이게 같은 물건하고 평가가 달라. 맞아. 이 갭이 3,000원 차이가 난다고. 이게 뭐냐면 딴 게 없어. 내가 이거를 요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받아줄 거라는 그거를 미리 쫄리고 들어가서 금액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요거에서 더 깎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낮추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화는 좀 센 거. 좀 센 거. 내가 봐도 좀 과하다 싶은 걸로 센 거 넣고 네. 두 번째는 그거보다 좀 낮춰. 그럼 세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걸 세 번째 넣는 게 제일 좋아. 아하.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한테 설득할 수가 있어. 근데 어차피 이거를 근데 그 진짜 진상은 세 번째까지도 깎으려고 하니까 문제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협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게 심리 싸움이야. 급여 인상 하는 거는 예산은 솔직히 잘 대충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은데 급여 인상하는 왜냐면 자기네가 직원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옛날에 그 신분제 사회 같은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많잖아. 내가 얘네들 지금 흔들린다는 단순히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그런 의미가 당당한 의미가 아니라 네 아니면 내가 잘라버린다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그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내가 비굴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근데 그거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거를 근거를 반박을 못하고 그냥 조금 올리면 조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상대방도 더 쉽게 아이고 잘했어 라고 할 것 같지?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내가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걸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안을 짰다. 선택하시라. 3개 중에. 동결은 제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동결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 의미가 없는데. 3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시냐? 세 가지 그러면 할 때는 거의 기본급을 지금 조절하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그럼 이제 제일 밑에 걸 선택하셔도 손해가 안 나고 우리 직원들이 입장에서 느꼈을 때 아주 손해가 안 나게끔 섭섭하지 않은 금액으로 4만을 제일 짜는 게 좋고 1화는 누가 봐도 좀 무리하다 싶은 정도로 약간 올려도 되는데 근데 내가 작년에 그렇게 약간 그런 스타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일하거든. 근데 1화는 했어 작년에. 진짜요?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거 받지 않을 것 같은데 1화는 해준 거야. 대박. 놀랍지? 그럴 수도 있어.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희 아파트는 좀 많이 갈 길이 멀다. 3개 중에서 이제 4만 해줘도 다행인데 문제는 급여를 깎으면 그건 진짜 양아치지.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잡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내가 개념 설명하니까 확 와닿지. 네. 이거는 됐어. 세부 내역서는 급여 갖고 근데 니네 급여 인상은 확정 안 났지 않냐? 안 났어요. 그러면 요 금액에다가 그냥 곱하기 3%를 더 가산해서 더해.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1.03 하면 되겠지. 왜냐면 최저임금 예상안이 2020년이 거의 2.9 얼마거든? 그러면 거의 대충 3%라도 잡고 인상 올리면 되지. 그러면 1.03으로 하라고요?
그러면 요걸 할까? 23 32 288 400 곱하기 1.03 그러면 33 257 052가 되겠네. 이렇게 4 곱하기 1.03 했어. 백분율로 하니까 소수로 백분율을 소수 바꾸면 1.03이잖아.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바꿔버리면 돼. 그리고 너도 이게 어려우면 이것도 재수당은 바뀌진 않잖아. 그쵸. 급여만 옮겨주면 되고 퇴직 충당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 충계액을 잡아야지. 퇴직 충계액을 잡을 때는 현재 학계장의 시산표에 12월 말일 금액으로 있을 금액 있지. 전체 잡은 거에서 12월 말 시점으로 있을 퇴직급여 금액이 이만큼이면 요걸 뺀 나머지 얘를 부과할 생각을 12달러 하시면 돼. 연차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건강국민산재 고용 중에서 이번에 건강요율 바뀌고 고용 좀 바뀌었잖아. 네. 얘도 요율에 맞춰서 좀 올려주는 게 좋아.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건강국민산재 고용이 이 금액 가지고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얘가 되는 건 맞는데 네. 얘네가 부과되는 게 작년도 그 급여를 가지고 얘네가 그 건강국민산재 고용의 보험료를 때리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거 얘가 차이가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 초 4월쯤에 보수총회 신고서를 해. 실제 지급한 거하고 그때는 연차까지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보수총회 신고서하고 실제 그 납부한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하면 그때 바로 고지서가 더 오는 거지. 그래서 3%를 하되 3% 그러니까 이것도 요율에다가 좀 넉넉하게 미묘하게 조금 더 잡는 게 좋아. 아 그럼 언니 요율에다가 조금 더 미묘하게 더 많이 잡으신 거예요? 난 더 잡았어. 왜냐면 보수총회 신고서하고 얘는 실제 우리가 부과하는 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4대 보험은 부과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보수총회 신고서하는 거는 얘도 보수총회이니까 그 소득세 연말정산 하듯이 4대 보험도 연말정산 한다. 그럼 부족한 거는 부과하게 돼 마련이다. 그러면 예산안에 그것까지 반영했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이것도 약간 올려야 돼. 그 금액을. 그럼 이 요율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검색하면 다 나와. 국민건강 산재 고용. 내가 뽑은 내 거 어디였어? 응. 내가 검색한 거는 여기 써 있어. 여기서 요거는 실제 요율인데 약간 여기다 미세하게 포함했거든. 이게 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이거는 장기는 건강보험 요율의 8.5일은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데 그냥 실제 요율만 쓰고 미세하게 올린 거는 얼마 금액이 안 돼서 여기에 굳이 내가 표시는 안 했어. 근데 말로 했어, 말로.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얘는 작년도 썼던 거 나누기 9 곱하기 12 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 1월부터 9월에 매출이면 네. 그러면 한 달 평균 한다면 곱하기 12에서 대충 보면 알겠지. 네. 그래서 아니면 작년도 거요? 올해 올해 거죠? 네, 작년도 거는 이미 타임이 늦지. 그러니까 올해 하다못해 인세나 사무용품비도 물가가 작년 물가하고 올해 물가가 다른데 맞아요. 그걸로 이제 무조건 통계 수치는 옛날 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근 거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맨날 옛날 거, 박근혜 거 자료, 그때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야. 그거 자체가 옛날엔 템포가 늦는 거지. 요즘 게 약간 고급 스킬라면 1차 함수식으로 해가지고 기울기를 해서 잡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겠어? 네. 네,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그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소장이라면 근데 소장할 생각 저는 누누이 얘기지만 할 생각 없고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좀 이렇게 압박이나 프레시 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했다고 하면 제일 좋은 설득 자료는 그래프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추이를 한 3, 4년 거를 그래프에서 이제 파이나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기울기가 얼마 정도 해서 이 정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완전 주식 분석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어. 멋있네요. 그렇게 하면 PPT로 하면 멋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설득이 훨씬 낫겠지. 대표들도 많으니까. 근데 대표들도 그래. 소장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근거 조항을 자기가 있는 지식 없는 지식 해갖고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분이 똑똑하다. 만약에 내 앞에서 유시민이 예산에서 막 얘기하면 일단 그 사람의 후광 효과가 지식이라는 거, 진보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말로 기선제압이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못 건네. 내가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그건 아니라고 면박당하면 어떨까.
가끔은 자신감이니까 확 밀어치는 것도 있어야 돼. 이런 건 내가 언제 했냐면 백화점 관리자 있을 때 상품 지시 설명할 때 점장이나 간부 이사들 모이고 할 때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해서 상을 자주 받았거든. 한 번은 그 뭐지? 노원점 했을 때 노원점은 진짜 대표 이사들까지 와가지고 노원점 문제에 대해서 PPT로 발표하는 게 있었어. 그거 할 때 나는 거의 멘트를 다 외워가지고 그냥 했어. 그러니까 내가 발표를 제일 잘했어. 끝나고 나면 그 노원점 직원들이 그 직원들끼리 그 노원점은 백화점에 그 병합됐지만 그들만의 노조가 엄청 세. 근데 그 노조 그 대표자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롯데백화점 측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적군의 마음도 휩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는 것도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설득할 때는 진짜 200%를 준비해야지 그나마 100이 나와. 그걸 준비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면 예산은 소장님이 짜신 게 맞다. 왜? 회의실에 가서 말씀하고 PPT 하는 거는 소장님이시다. 경리는 자료를 해서 넘겨주면서 그게 끝날지언정 소장은 그 앞에서 그거를 분석하고 얘가 이렇게 왜 산출되는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으면 자신감이 있었는데 본인이 작성 안 하면 자신감이 없어. 그거 제대로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 오래 하신 분들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술술술술 얘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내가 모셨던 소장님 한 분은 본인이 직접 짜기도 했지만 나한테 기본적인 자료나 뭐 수치만 받고 자기가 다 짜고 얘기하면서 그 자료도 많이 안 가져가. 대표들한테 준 거 말고 종이만 갖고 뚫레뚫레 가.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휴 내가 여기에 몇 년 있었는데 하고 가시는 거야. 옛날에 내가 모시던 점장님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하여튼 그 청소하고 경비비도 이번에 오르니까 1.03 곱하는 게 나아. 얘네도 인상을 더 올릴 수가 없어. 왜냐면 3%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양심이 없으면 4% 5% 갑자기 정할 수는 없겠지. 얘네들도 생각했을 때 맥시멈이 3%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왔어? 저희 금액이 원래 금액이 얼만데? 원래는 4, 6, 7 이거 금액이 제일 오른 거지. 몇 퍼센트 올랐다는 비율도 없네. 얘는 왜 자료 이렇게 허술하게 보낸다니? 4.5 맞나? 3817770. 이거다. 이거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건강보험 이런 거를 그 차감하고 이 금액을 계속 지급을 하거든요. 원래 계약 금액은 이건데. 근데 아니 어쨌든 지급하는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조건만 같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서 이만큼 오른 거니까 지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단이니까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어. 아니 달이야? 네, 달 단위로 4817440. 차이로 하면 338,770원이고 얘가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비교하니까 기준량이 4478670 곱하기 100. 7.5%는 올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게 너무 센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 얘네가 이거는 언니 거랑 같고 얘 여기에서 조금 다르고 이거 다르고 뭐가 다른지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맞았거든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여기부터는 또 맞는지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급여가 올랐으면 이게 예전 거고 예전 건데 예전 거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공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뺀 금액을 공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19만. 근데 만약에 얘네는 좀 약간 허술하다. 주델 코리아라고? 아니 그럼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뭐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허술한 게 뭐냐면 괜찮아. 이거는 업체니까. 저렇게 비교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급여, 그 사람의 뭐 피복비, 그 다음에 그 사람 우리 그
경비면 경비 청소에 들어가는 기본 용품 갖다 주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뭐 얼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목을 비교를 해줘야지. 얘는 단순하게 전체 금액이 이만큼 올릴 거니까 그 중에 국민하고 고용은 아파트에서 냈으니 그거 뺀 나머지만 토탈로 이렇게 청구한 거잖아. 근데 저희가 계약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국민고용 요것만 빼고 요것만 계속 이제 바뀌는 요율에 따라 하고 네, 그러니까 4대 보험만 바뀌는 요율에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금액으로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더 많이 오를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봐야겠네. 7.5%나 인상한 근거가 뭐냐고. 우리가 예산을 당신들이 올려준 거대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률 3%로 넘게 7.5%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아야지 설득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기네가 요청해서 받을 돈이니까 자기네들 자료를 해줄 거야. 이건 네가 만든 게 아니잖아. 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화는? 네? 미화 쪽은? 이쪽은 안 받았어요. 한번 물어봐. 얼마 올릴 건지. 그 알려줘야지 여기 같이 포함은 되는지. 나는 물어봤어. 얼마나 올릴 거냐고. 3% 올릴 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경비하고 미화는. 그럼 알겠다. 그거 가만히 내가 계산을 짜겠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정기안전대행 이런 것도 오를까요? 이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봐야 돼. 소득비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종료를 만약에 매년 6월 달에 한다 그러면은 7월부터는 변경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 상태로 예산을 잡고 계약이 바뀌고 재계약이 들어갔을 때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심의를 다시 올려야 돼. 추경을. 그래서 추경을 한 9월이나 그쯤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9월쯤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 항목에 50만 원 이상 뭐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때 추경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집행하는 걸로 다시 대표에 대해 의결을 받아야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정 항목당 50만 원 이상 더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부족한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행 금액이 적은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집행하기로 예산안 잡아놓은 금액보다 50만 원을 더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이면 150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그 계정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잡아야 돼. 경기도는 그래. 이거를 내가 단 김정렬 회계사무실에서 김정렬 회계사무실에 회계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내가 글로 받았어. 경기도는 더 빡세다. 그리고 예산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결산할 때 예비비하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 그다음에 뭐 우선 지출 항목 있지. 그거는 예산을 잡은 금액의 몇 퍼센트 범위 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잡아야 돼. 뭐 이거는 소장한테 물어봐서 주기가 다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봐서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기대행이라던가 뭐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또는 정기대행은 3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그 다음 작년 기준으로 무조건 하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작년에 그게 없었어. 근데 2년이나 3번에 한 번씩 걸리는 법정에 한 번에 들어가는 해가 그 다음에라고 쳐. 근데 그거 감안 안 하고 예산을 잡으면 금액이 확 늘어나지. 얘네는 금액이 단위가 크거든. 법정이나 정기정 거는. 그거는 소장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궁금한 게 정기나 이런 거는 3년에 1회 법정에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얘를 3년 동안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서 부과하려면 그걸 해야지. 수선 충당금을 설정하던가 뭔가 적립할 수 있는 계정이 하나 있어야지. 저희는 그냥 선급 비용에서 그냥 나눠서 그럼 후지급인 거지. 그럼 네, 수선 충당금은 선지급의 개념이고 수선 유지비는 후지급 개념이지. 그러면 그 예산에 그래도 예산은 잡아야지. 이수연한테 부과하는 거잖아. 예산은 잡아야지. 근데 그거는 물어봐야 돼. 이런 3년짜리가 아닌데도 한 2년이나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할 수도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거를 기타 수선비 중에 네, 요금이 뭐 330만 원 이런 식으로 큰 게 있어서 그거는 소장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바웃을 하라고. 해야 돼. 그냥 이게 그냥 왜냐하면 근데 얘가 3% 진짜 2% 얘는 금액이 너무 헤비게 해. 자체가. 그리고 얘로 인해서 이제 예산율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작긴 수신료는 잡아야 돼. 별로 비슷하죠. 응? 수신료는 비슷한데 지금 이 두 개가 좀 이거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한전에서 이렇게 복지 할인 세대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거라고 이제 얘기는 했어. 근데 행정부처에서는 아직 협의한 바가 없다. 근데 전기료가 작년보다 올해가 할인율이 엄청 낮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민원받았거든요. 어쨌든 좀 감안은 해야 돼. 수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될 것 같아, 예산은.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뭐가? 빠진 부분이 고용안정 사업 비용이랑 폐지연차 출납금 전입액이랑 법인세 비용 저희 이제 내년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어야지. 고유한제 사업 비용하고 퇴지한제 충금 이제 전입액. 그거 넣어야지. 그 관리외 수익하고 관리 비용도 똑같이 없어요. 예산 잡아야 돼. 그럼 이거 잡아야 돼. 그럼 얘네는 지금 관리 수익 관리 비용 근데 비용이니까 그냥 얘는 여기 비용이지, 다 넣어요? 관리 비용. 아니지, 이거는 일반 그 관리 비용하고 네. 관리 수익은 여기 따로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얘는 관리 외니까, 네. 얘네는 그럼 이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네요? 관련된 거는. 이거는 법인세. 관리의 수입에 대한 그 상대 계정 관리, 고용안정 사업 비용이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자 전입액은 퇴직 연차 충당금 이자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이자니까 그냥 관리의 수입이겠네? 아니야, 관리 수입이지 그냥? 얘는 관리 수입. 퇴직 연차니까. 그냥 얘는 그러면 이거 거치시기에다 넣었어? 아니면 어디다 넣었어?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저희요? 저희는 그냥 그 퇴직 연차 그게 있어요.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 이자가 통장에- 많아? 아니요, 그냥 얼마씩 들어가는 것도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퇴직 연차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자는 그렇게 많잖아? 근데 이번에 이자 조금 들어온 게 아마 이쪽으로 해서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뜨더라고요. 얘는 금액 얼마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얘는 빼고 잡아봐. 퇴직을요? 얘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퇴직 연차 충당금 이자 전입액 계정 별로 쓴 데가 별로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군더더기가 너무 디테일한 거고 얘는 그냥 빼고 법인세 비용은 금액을 얼추 그냥 법인세는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 수익이겠지. 법인세 수익 같은 거. 이거는 좀 봐야겠는데? 이거는 내가 사무실 들어가서 다른 자를 좀 찾아보고 얘기할게. 이걸 굳이 예산을 잡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응.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수익 관리 비용 할 때 그럼 고용안정 사업 비용을 좀 넣으라. 고용안전 사업 수입하고 고용안전 사업 비용하고 네, 그쵸. 이렇게. 그럼 관리 수익 그러니까- 관리 비용 저희만 안 하는 거죠? 지금 다른 데는 다 하는 거죠? 하는 게 맞아. 네. 어디 네, 그거. 하는 게 맞아. 그거 잡는 게 맞아. 이게 관리회수 이게 따로 잡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자, 연체료, 잡수익, 주차, 승강기, 광고료, 운동